저 일단 뭐 병상까지 안 해봐가지고 엮기가 싫다네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당직 서고 쉬는 후임한테 생활관 비었을 때 신병방에서 대충 하이바랑 탄띠 좀 가져다가 제 건물대 앞에다가 좀 놔달라고 했었지요. 그냥 미친놈이네요 그냥. 네. 그냥 도둑질을 시켰죠. 도둑질 도둑질 청부. 그렇게 일과 후에 저는 하이바랑 탄띠에 있는 1년 번호를 전부 지우고 제 걸로 바꿔서 마치 원래 제 것이었던 것처럼 했더랬죠. 암튼 그렇게 저는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저희 대대에 안 좋은 소문이 돌더라고요. 뭔고 하니 신병이 벌써부터 빠져가지고는 군장을 잃어버렸다라고요. 네, 군장. 미안한 마음은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가서 돌려주면서 사과하면 제 가오도 상하고 걔가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더랬죠. 자, 그런데 앞불사 하필 그날 점호 시간 갑자기 주임원사님이 제가 있는 생활관에 들어오시는 거 있죠. 자, 주임원사를 하면 군대 짬이란 짬은 다 먹은, 예, 그쵸? 짬 한 20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직하고 쉬던 후임이 고로시 했나 싶어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안절부절하던 그때 주임원사님이 요즘 신병들 교육 안 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런 의미로 너희가 신병방에 가서 교육 좀 하고 와라 이러셔서 일단 방에 있던 병장들 전부 신병방으로 갔더랬죠. 아, 주임원사가 좀 그렇네. 약간 부조리 그거네. 미안하긴 하지만 또 가오는 상하면 안 되니까 신병방 문을 벌컥 열고 너희 중에 군장 잃어버린 사람 거수한 다음에 걔 먼저 좀 닫고 나머지 신병들도 겸사겸사 선임들 보면 인사 좀 잘하고 다니자. 선임들 이름은 다 외웠냐? 우리들 이름 한번 맞춰봐라 이러면서 연등 시간 내내 털었더랬지요. 예. 아, 좀 정말 PTSD 오네요. 그쵸? 정말 싫네요. 그렇게 이 사건은 신병의 잘못인 걸로 무난하게 넘어가고 신병은 징계위원회를 갔는지 아니면 신병법으로 빠져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때 많이 억울했을 것 같은 상현아, 뭐 군생활이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니? 지금쯤 너도 전역을 했을 텐데 그때는 미안했다. 자, 갑자기 편지를. 아,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었던 원래 제 하이바랑 탄띠는 보일러실에 있었어요. 사격 훈련 후에 정리하기 귀찮아서 그냥 보일러실에 던져둔 걸 깜빡 잊어버렸지 뭐예요. 그럼 안녕 곰바. 자, 이거는 그냥 사이코패스네요. 그쵸? 이거 뭐 빌런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 그쵸? 미친놈이죠 그냥. 자, 미친놈이십니다. 뭘도 벤하자야. 뭘도 벤이야 갑자기. 아니 사연 적어준 사람 벤하면 어떡해. 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좀 공감이 된다. 요 뭐야, 괜히 뭐 한마디 하러 와가지고 거드는 거, 뭐 인사 좀 잘하고 다니자, 이름 다 외웠냐, 이런 거 막 한마디씩 거드는 거 굳이 안 해도 될, 짤질 넣는 거, 도트딜 박는 거, 그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자, 개역겹죠? 자,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디. 빌런과 괴인이 무슨 차이인지는 글을 쓰면서도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빌런이 있어서 글을 남겨보아요. 자, 군대 썰이니까 강한 육군을 다녀오신 만큼 씩씩하게 읽어주시고 미필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들어줘잉. 자, 저희 부대는 간편대대로 중대가 2개, 병사가 총 50명, 간부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답니다. 좀 작네요. 예. 그래서 늘 근무나 작업에 차출될 인원이 부족했더랬죠. 그러던 중 제가 일병을 달 무렵 저에게 2개월 차이 나는 마투임이 생겼습니다. 그 마투임은 말투가 상당히 여리여리해서 선임과 대화를 할 때면 아이 참 김땡땡 상병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콧소리가 섞여 있었으면서 스킨십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더랬죠. 자. 그런데 앞불사 이 후임은 강현씨와 비슷하게 발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전투중대의 행정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중대 행정병은 통신병 직책을 겸하면서 작업 근무에 열애 없이 대충 휴가 날짜나 종합하는 간단한 일만 수행했는데 우리 귀염둥이 마투임은 초소 경계나 모든 작업에 열애되면서 중대장실에서 컴퓨터나 만지작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더랬죠. 자, 꿀빨러라고 하는 거죠, 그쵸? 보통. 그렇게 근무 인원이 부족했던 저희 중대원들은 불만이 점점 쌓여가게 되었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한번 트집 잡아서 보내버릴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꿀 빠는 거를 배 아파가지고 어떻게든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네요.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어느 날 태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원들이 대민 지원을 나가 부대의 근무나 처부 업무로 인해 일부 인원만 남았더랬죠. 저는 당시 병장 1호봉 분대장이었고 근무 취침의 이유로 부대에 잔류했더랬죠. 근무 취침 전 샤워를 조지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와중 잠이 호다닥 달아나는 장면을 목격해버렸답니다. 제 생활관 구석탱이 침상에 제 마투임과 제 알동기 중 체대를 준비했던 친구가 바지를 벗은 채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며 누워 있었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69라는 숫자가 생각나네요. 69. 자, 저는 그대로 흡연장으로 걸어갔고 친한 인사과 후임과 대화를 나눴더랬죠. 그러자 그 후임이 관심병사 목록에 원래 그 친구가 들어있었다 라고 대답하였고 뒤이어서 기밀인데 기록 중 그런 LGBT스러운 내역이 있다 라고 전해주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중대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고 중대장님은 한 달 뒤 사단본부로 가는 진급 코스를 앞두고 있었기에 한 번만 참자라고 대답했지만 또 한 번 사건이 터지고 말았더랬죠. 이거 주작 아닙니다. 제가 다 사전에 이거 다 검열을 끝마친 겁니다 지금. 그러다 때는 어느 주말 낮 다른 생활관의 A 후임은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하려고 샤워장에 들어갔는데 에그머니나 제 알동기가 손으로 제 마투임의 자댕이를 문지덕대고 있었더라지 뭐예요. 네. 알고 보니 그들은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군내 연애를 해왔고 휴대폰이 사용 가능할 때부터 비트윈이라 하면 여러분들 모실 수 있지만 커플 어플입니다. 커플 어플 막 기념일 챙기고 서로 메시지 보내고 비트윈이라는 비밀 메신저 앱을 통해서 러블러블리한 대화를 나누거나 외출 외방 날짜를 맞추는 등의 데이트를 즐겼더랬죠. 또한 제 마투임의 소중한 나의 병영일기 일명 소나기에 적힌 일기에서는 제 알동기의 몸이 섹시하다는 등의 애인 자랑글이 적혀 있었더랬죠. 이러한 소식은 맘카페 회원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카페테리아 역할을 수행하는 흡연장을 통해 메이플 확성기 마냥 널리 퍼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더랬죠. 자, 성군기 위반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그 둘은 대대장과 중대장 모두 진급 코스인 사단본부 발령을 앞두고 있었기에 휴가 제한만 받게 되었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 A 후임이 목격한 그 전날에 그 둘은 헤어졌더라고 하네요. 알고 보니 A 후임이 목격한 장면은 제 알동기가 마투임과 화해를 하고 싶어서 다시 잘해보자는 의미의 스킨십이었다고 하네요. 네. 이게 거짓말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내용은 곰보님 알페스가 절대로 아닌 팩트임을 기반합니다. 위에 LGBT 빌런 외에도 신발끈으로 목을 매다는 자살소송 빌런이라던가 장난을 친다고 취침 시간에 바지를 내려 그대로 선임 얼굴에 방귀를 갈겼던 방귀 빌런, TV 연등 시간에 기가진이를 통해 유튜브로 언급해서 안되는 MC의 노래를 들다가 걸린 빌런 등이 있었답니다. 자, 혹시 우리 착한 시청자들 중에 곧 입대를 앞둔 시청자들이 있나요? 위의 빌런보다 독한 빌런들이 당신들의 선임일 수도 있답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이만 긴 글 마칠게요. 고마워요 곰디라고 하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뭐 주작이라고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도 근데 약간 이런 거를 군대에서 많이 봤는데 일단 현부심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제가 봤던 특이한 사람은 약간 LGBT 이런 쪽은 없었지만 자기는 등 뒤에 뭐가 공간이 남는 게 무섭대. 등 뒤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벽을 등지고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진짜 개처럼 꽃게처럼
꽃게처럼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었고, 또 좀 심한 사람은 그 약간 여자 그 여중생 토사물을 받아먹고 싶다 했나? 여중생 토사물을 받아먹고 싶다 그러고 막 약간 막 동기들 있는데 막 요도달 치는 거 막 보여주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 나 오기 전이었어 그 사람은. 근데 여중생 토사물, 그래서 별명이 비둘기였어 그 사람은. 비둘기. 아니 나 아니야. 뭘 나도야. 뭘 여중생 토사물을 받아먹고 싶다 하는 사람이랑 좀 등 뒤에 등 뒤에 뭐 있는 게 무서워서 막 이렇게 꽃게 걸음 이렇게 걷던 사람이랑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대충 아는 건 그거고, 뭐 수면제 하나씩 모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먹은 다음에 대대장 앞에서 뻗어가지고 그 뭐야 현부심으로 나가는 사람도 들어봤고, 썰은 한 3명 정도 그렇게 들었어 나는. 뭘 발목 아프다고 침상에서 롤체만 쳐있다는 새끼도 있다더라야. 강현이는 게이한테 고백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약간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런 그 동성애자들한테. 아 이건 좀 썰이 더러운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익명. 안녕하요 껌디 괄호 열고, 곰청자들 혈압 오르게 콧소리 가득 넣어서 괄호 닫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시를 내렸어 이렇게. 그쵸? 요새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저는 지난 라디오에서도 사연을 보냈던 낭만 스피드러너 화불튀 괴인입니다. 자, 화장실 불 끄고 튀기. 그쵸? 하지만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썩 유쾌한 사연은 아니므로 혹시라도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식사를 하고 계신 곰청자들은 청취에 유의해줘잉. 자, 때는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사건이었더랬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학교, 학원, 집 밖에 모르는 지극히 성실한 학생이었답니다. 그날 또 평소처럼 급식을 먹고 난 뒤 나른한 식곤증으로 낮잠을 달래고 평소 스케줄대로 수학학원으로 출근했더랬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여선생님과 걸어 열고 검은 긴 머리에 청바지 즐겨 입는 청순한 ST 걸어 닫고 함께 즐거운 수업을 마치고 시간은 어느덧 쉬는 시간이 되었더랬죠. 성실한 학생이었던 저는 수업 시간이 너무 아까웠기에 쉬는 시간까지 소변을 참았다가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게 평소와는 다르게 대변 냄새가 너무 심하게 진동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그 진한 냄새가 느껴졌더랬죠. 자, 하지만 저는 오줌보가 터지기 직전이었기에 소변기만 보고 돌진해 즉시 바지를 내리고 즉시 폭포를 쏟아내었더랬죠. 급한 일을 해결하고 나니 점점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데 이럴 수가. 청소 아주머니의 노고로 항상 깨끗했던 화장실 벽이 정체 모를 갈색 건더기들로 덕지덕지 더럽혀져 있던 것입니다. 가로 열고 질감은 무른 자륵과 흡사했음 가로 닫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서 관찰해보니 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소화되지 않아 대변에 콕 박혀있는 시금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미친 또라이 새끼가 화장실 곳곳에 대변을 물에 적신 화장지 마냥 투척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전 그만 경악을 금치 못하고 넋을 놓고 똥칠된 벽을 한참 동안 관찰했더랬죠. 야, 이 새끼가 괴인이네. 스캇 괴인. 스캇 빌런이네. 글 작성자가. 그쵸?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목 뒤로 묘하게 쎄한 느낌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직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문이 살짝 열려있는 변기칸에선 비교도 안 될 만큼 농후한 소똥 냄새가 났더랬죠. 저 문을 열면 분명 훨씬 끔찍한 것이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이미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공포 영화 초반에 죽는 감초 조연 동양인 마냥 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본능에 이끌려 그 문을 열 수밖에 없었더랬죠. 저는 그 문을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린 변기칸 안의 광경은 가히 대참사라고 부를 정도로 끔찍한 현장이었더랬죠. 그 현장을 상세히 묘사하자면 뚜껑이 덮인 변기 위에 질감이 마치 쌈장처럼 살짝 흘러내릴 정도의 묽은 대량의 대변이 떡하니 올려져 있었더랬죠. 그리고 그 대변 위에는 일회용 종이컵이 콕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맥심 타먹는 그 종이컵. 그렇습니다. 이 개 미친 또라이 새끼는 변기 뚜껑을 닫은 후 그 위에 똥을 싼 뒤 종이컵으로 그걸 퍼서 화장실 곳곳에 밭에 거름주듯 골고루 뿌렸던 것입니다. 김두한 빌런이네요. 김두한. 자, 정계 입문한 김두한이죠. 자, 정계 입문한 김두한 빌런.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었더랬죠. 당시에 갤럭시 S4로 촬영까지 했었지만 옛날에 고장으로 폐기해 사진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게 정말 아쉽네요. 이제 미친놈이거든 얘도. 그쵸?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가 학우들을 불러오려고 하던 중 제 눈에 이상한 것이 눈에 밟히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현장을 묘사할 때 범행 도구로 사용된 종이컵 기억하시는지요? 놀랍게도 학원 정수기 옆에 있는 종이컵과 범행에 쓰인 종이컵이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이 수학학원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맞은편 한자 학원의 컵까지 확인했지만 그 학원은 후 불어 사용하는 2D 종이컵을 사용했더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거 수학학원의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원 내부의 똥을 변기 뚜껑에 싸서 그걸 종이컵으로 푼 뒤 벽에 뿌리는 미친놈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다음에 와보니 화장실은 평소와 같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결국 자연스레 똥테러 사건은 모두의 기억 속으로 잊혀졌더랬죠. 과연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같이 수업 듣는 친구? 다른 반 학생? 아니면 혹시 긴 생머리 청순한 ST 선생님? 진실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정체불명의 똥빌런과 한 공간 안에서 하하호호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 쓰고 보니 재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그 대참사 현장을 깨끗하게 치우신 청소부 아주머니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피스. 자, 이런 사연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의심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인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 비위를 다 참고 상세하게 묘사가 가능할 정도라면은 보통 범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죠, 그쵸? 자, 작성자 본인이 김두한 빌런이었던 것 같네요, 그쵸?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 꼼빵와 꼼띠. 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좆같기만 한 빌런들만 겪어봐서 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곰디가 어제 한 게임을 보고 생각나서 적어봐요. 때는 제가 군대 가기 직전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미대생이었고 수많은 여아구들의 치마폭에 밀려 도태 한남이 된 채로 학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더랬죠. 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과를 복수 전공하던 패디과 아는 누나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수업 끝나고 건물 뒷계단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누나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뒷계단은 흡연구역이었기에 수업 끝나고 담배나 필 겸 찾아갔더랬죠. 누나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지금 만나는 사람 있냐며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없는데요. 왜요? 누구 소개라도 해주게요? 라고 되물었고
그 누나는 자신의 친구가 페이스북에 제 사진을 보고 괜찮은 친구 같다며 소개를 주선해달라고 누나에게 부탁했다고 하는 것이었더랬죠. 괄호 열고 저의 외모는 한남 그 자체입니다. 괄호 닫고. 자, 가르마 펌의 김관경. 내 페이북 사진을 보고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면 별 또라이도 다 있다 싶었지만 사람 소개받아서 나쁠 일은 없을 것 같길래 대강 알았다고 하고선 집에 오면 내심 설레였더랬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누나의 뿌듯한 미소의 의미를 알진 못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누나에게 카톡이 다시 왔고 소개받을 사람의 실체를 들은 저는 육성으로 쌍욕을 뱉었습니다.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었던 분은 다름 아닌 패딕과의 퀴어 남아구였던 것입니다. 이 누나는 퀴어 친구의 짝을 찾아주려고 저에게 접근한 것이었더랬죠. 왜 하필 나냐고 물어보니 저보고 너는 내가 지켜보니까 대학 오고 2년 동안 여자친구도 안 맞는 것 같고 그쪽이 취향인 프렌즈인 것 같아서 그랬다며 싫다는 저에게 동성애자가 아니라면 양성애자냐 친구로도 괜찮은 애다 한번 연락이나 받아봐라 따위에 개소리를 짓거렸더랬죠. 자 이미 상대방은 이성으로 보고 동성으로 보고 자 저는 2년 동안 여자친구가 없지 않았고 마지막에 헤어진 친구를 아직 못 잊어서 안 만드는 거라며 게이가 아니라는 해명을 해야만 했고 아쉽다면 입맛을 쩝쩝대는 듯한 누나와의 연락을 끊었더랬죠. 몇 년 지나 선배들과 술을 먹는데 이 얘기를 꺼냈더니 이 미친 누나는 잠깐 강의하러 오신 10년 선배에게도 대뜸 소개받는 게 어떠냐며 깽판을 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의 짝을 찾아주려고 주변의 솔로가 왠지 모르게 계속되는 남자들을 마구잡이로 찔러보던 퀴어 추적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퀴어 추적 썰들 사이에서 제 페북 사진을 보고 당사자가 직접 저를 찍었다는 사실이 저를 소름 돋게 했더랬죠. 아무튼 송소수자를 제 주변에서 직접 발견한 첫사랑이었기에 신기한 해프닝으로 제게 추억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학과에 군대 안 가는 이유를 비밀로 한 채 붙어다니는 남자들, 클럽에서 선배의 주지를 추행하던 소수자, 외박 나와서 찜질방에서 자는데 몸을 더듬던 아저씨 등등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받은 충격 때문인지 점점 그 친구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형님들의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던 자랑스런 야붕이가 되고 말았더랬죠. 꼼니는 아무래도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 신상도 팔리고 하는데 곰디도 LGBT에 휘말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알려줘잉! 자 이런 사연이네요. 일단 그 누님이 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일단 좀 약간 물어보고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그쵸? 좀 그렇죠. 사전에 말을 해주고 그래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쵸. 뭐 저보고 물어보셨는데 LGBT에 휘말려 보신 적이 있냐고.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LGBT에는 딱히 휘말려 본 적이 없네요. 저는 일단 인기가 없더라고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게이신 분 있을까요? 혹시 제가 인기가 없게 생겼나요? 약간 저는 진짜 인기가 없어요. 저요 이지를 하고 있네. 뭘 강연씨 볼 때마다 헷갈려요.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그 제로콜라 좀 들고 잠시만요.
뭐 루피아 콜라야. 제로가 아닌데 왜 제로 콜라라고 함? 아니 이게 유통상 그거라니까. 자, 다음 사연입니다. 곤니치와 괄호 열고 공주님 톤으로 괄호 닫고 곰디. 곤니치와 곰디. 자, 오늘은 중학교 시절 제가 봤던 개 미친 빌런놈을 말해드리려고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놈 때문에 저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편의상 이 빌런을 통칭 A라고 해두죠. 네. 저는 남중남고를 다녔는데 저희 중학교는 서울 한복판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했더랬죠. 자, 이게 서울놈들의 착각이죠, 그쵸? 당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지만 강연님과 달리 욕은 1도 모르는 아주 순수한 물 괄호 열고 칼로리 없음 괄호 닫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A로 인하여 불순물이 가득한 물 괄호 열고 칼로리 있음 괄호 닫고로 변하게 되었더랬죠. A는 항상 전 과목이 전교 5등 안에서 놀던 아주 공부를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양극단에서 재미를 찾듯이 A는 평소에 묵혀놓은 욕구를 풀 곳이 필요했고 결국 A는 자신만의 욕구를 풀 방법으로 패드립을 선택합니다. 자,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중학생 정도면 한창 잼민이고 패드립을 자주 할 시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새끼는 중학생이 한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오감칠 시절 강연님은 저리 가라 할 수위로 패드립을 난사했더랬죠. 아래에 A가 저한테 했던 패드립을 적어 놓을 테니 강연님 알아서 혼자 읽으시거나 시청자분들께 보여주세요. 자, 뭐 부모 누구 뭐뭐 성놀이게 자, 네 부모 수면제 자살, 네 부모 시체 유기 뭐 이런 이 말을 초성 없이 육성으로 면전에다가 했다고 하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더 패드립 빌런. 자, 해당 발언을 처음 들은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얘가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런지 너무 서글퍼서 어린 마음에 A와 자주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 새끼는 친구들과 햄버거를 먹는 와중에 케찹을 짜며 여동생이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이거 네 동생 읍리혈이라는 미친 발언을 서슴치 않게 했더랬죠. 괄호 열고 뻥안 치고 여동생 있는 애들 만날 때마다 했음 괄호 닫고. 물론 엑스탱이 관련 발언은 그냥 입에 달고 다녔고 나중에는 당시 일배를 하던 친구에게 느그애비는 집에 박정희 사진 액자에 걸어놓고 맨날 절하냐라는 등의 발언도 했더랬죠. 자, 금목자흑이라고 할까요? 자, 금목자흑이라 하면 검은 곳에 물드는 거죠. 하얀 게. 그쵸? A로 인해 당시 순수한 물이었던 아이들은 점점 검게 물들어갔고 결국 중학교 2학년 말쯤에는 절정을 찍어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각자의 이름 대신 부모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더랬죠. 그쵸. 자, 이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쵸. 학교 다닐 때. 또한 A는 저에게 Y고수라는 커뮤니티를 알려주었고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가 처음이었던 저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미있었기에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들어가 어느덧 출석 일수가 6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하지만 A는 사인 욕구를 풀기엔 아직 부족했는지 패드립에 이어 더 많은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고 실험체는 항상 저였습니다. 이 미친 새끼는 언젠가부터 갑자기 똥을 싸고 안 내린 상태의 변기를 찍은 뒤 저에게 맛있겠지? 히히! 라며 문자를 보내었고 저는 이때를 시작으로 중학교 3학년 1년 내내 똥 문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A는 학원 동급생 여자아이들에게 성희롱을 마구 일삼았고 결국 아이들의 미투로 선생님들에게 뒤지게 혼난 후 문제없이 지내다 고등학교에 올라온 후 동급생인 여고 다니는 여자의 괄호 열고 쇼커딤 괄호 닫고가 학원에서 페미 선언 후 학원의 유일한 남자 선생님에게 한남충 발언을 한 것을 보고 중학교 시절 사용했던 속사포 패드립 랩을 갈긴 뒤 유유히 학원을 떠났더랬죠.
당시 같은 학년이었던 저 포함 남고생 약 10명과 남선생님은 A를 보며 박수를 치며 보내주었고, 그로부터 2년 후 A는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자퇴를 하였고, 현재는 Y고수라는 커뮤니티에 24시간 상주하거나 가끔씩 롤 친구창에 보이곤 합니다. 공부를 잘했네요. 롤에서 과한 패드립으로 고소를 먹진 않을까 내심 기대도 하였지만 자 걱정이 아니죠. 똑똑해서 그런지 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고소를 먹지 않았더랬죠. 그럼 이만 곰바. 그냥 이거 뭐라 그래요? 패드립 빌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패드립은 취미입니다는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착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패드립은 문화다. 약간 좀 패드립은 문화다라든지 약간 요렇게 좀 착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아 형성이 잘 돼 있거나 약간 올바른 그걸 갖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그쵸? 학력과는 무관합니다. 그쵸? 자, 일단 잘 읽었습니다. 다음 사연. 자, 하이 곰디. 저는 공무원인 어머니 덕에 구청 동사무소에서 하는 여러 단기 알바들을 해보았는데요. 그중 투표사무원 단기 알바를 하면서 본 여러 빌런들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00분 토론 빌런. 본 투표 때는 시작 30분 전부터 6시 땡 하면 바로 투표하고 가기 위해 투표소 앞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 위주라 투표소 입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정치 토론을 하는 일이 꼭 한 번은 생깁니다. 괄호 열고 가끔씩 투표사무원 알바를 붙잡고 정치 토론을 하려는 사람도 있음. 괄호 닫고. 자, 그 두 사람이 같은 정치 성향이면 조금 시끄러운 것 빼고는 별 문제 없으나,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르거나 제3자가 끼어들 경우 거의 99% 확률로 말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서로 씨발새끼 개새끼 거리며 싸우는데, 이쯤 가면 이제 알바들이 가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국인 요즘에는 2m 거리두기 필요 없는 잡담 금지 원칙 덕에 사라진 케이스네요. 자, 두 번째 절도 빌런. 투표소에 가져갈 게 뭐가 있느냐 하겠지만 별별 물건을 다 훔쳐갑니다. 알바들 먹으라고 준 초콜릿 몽쉘을 나 이거 좀 가져간다 하면서 가져가는 사람. 괄호 열고 한 명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가져가서 결국 다 털림. 괄호 닫고. 소독제, 장갑, 마스크 몰래 가져가는 사람.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온도계 가져가는 사람. 뭐 여기까지는 양반이고, 투표용지 몰래 가져가려는 사람. 괄호 열고 주로 봉투를 같이 주는 관외 선거인들이 많음. 괄호 닫고. 도장 가져가는 사람. 여기서부터는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저번 고해성사 사연 때부터 사연 때도 그렇고 한국에 왜 이리 절도범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네요. 괄호 열고 인종비하 아님. 괄호 닫고. 자, 세 번째 사연. 게슈타포 빌런. 세 번째 빌런. 이건 올해 보궐선거 때 봤던 빌런인데요. 그때 제가 알바하던 투표소가 대로변에 있어서 평시에도 유동 차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유동 차량. 그런데 유독 한 차량이 아침 7시부터 끝날 때까지 하루 내내 1시간 간격으로 와서 투표소 앞에 잠시 정차한 후 창문을 살짝 내리고 사진을 찍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관위 촬영이구나 하고 넘겼는데 하도 자주 와서 센터장님께 물었더니 선관위 아니고 그냥 민원인인데 혹여나 딴짓 중이면 찍어서 소극 행정으로 신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나쁜 짓은 아니긴 한데 이놈 때문에 화장실도 이 사람 지나가고 나서 가고 한 기억 때문에 열이 받아서 넣었습니다. 자, 에어컨 좀 틀고 올게요. 잠시만요. 자, 이상한 사람이네. 자, 성적 모욕 빌런. 투표 사무원 알바들은 항상 목에 신분과 이름이 적힌 종이를 걸고 다니는데
아, 미안합니다. 제 성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재향과 같은 성씨라 그런지 아주 가끔 어르신분들이 제게 와서 니네 본관 때문에 지금 나라 북한에 넘어가게 생겼다. 문씨인 거 보니 민주당 뿌락치 아니냐? 선거 조작하려고 알바냐? 등의 말을 하는데 그런 억까당할 때마다 강연님이 곰청자들 목 조르는 것처럼 그 노인분들 목 조르고 싶었네요. 자, 다섯 번째. 부정선거 빌런. 비교적 최근에 생겼고 사실상 빌런들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류입니다. 그중 몇 개만 뽑아보자면 우한폐렴 때문에 손에 소독제를 바른 후 장갑을 씌우는데 왜 장갑을 씌우냐? 이거 손 미끄러지게 해서 무효표 만드는 수작 아니냐? 하는 사람들. 투표소 앞이 오르막길이면 왜 이런데 투표소를 설치했냐? 이거 나이 많은 사람들 투표하러 못하게 하려는 수작 아니냐? 하는 사람들. 자. 투표소 입구를 정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면 왜 투표하는 곳을 숨겨두냐? 이거 나이 많은 사람들 장소 못 찾게 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 괄호 열고 정문에서 3m도 안 떨어진 곳이고 입구에 안내 직원까지 세워두는데 왜 이러는지 점점 걸어 닫고. 본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개인적으로 정해진 곳 아니면 투표가 불가능한데 이걸 두고 왜 사전 투표랑 본 투표랑 규칙이 다르냐? 이거 사람들을 혼동시켜서 투표 못하게 하는 수작 아니냐? 하는 사람들. 사전 투표소면 아무 이유 없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들. 괄호 열고 이게 제일 많다고 하네요. 괄호 닫고. 왜 투표지에 민주당 후보가 맨 앞이냐면 부정선거라는 사람. 사전 투표소에는 투표 종료 20분 전에 투표함 수거 감시를 위해 경찰이 투입되는데 이걸 보고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부정선거를 일으키려 한다는 사람들. 자, 이외에도 수십 가지 이유를 부정선거라는데 이분들 억가를 듣고 있으면 곰청자들이 하는 억가는 착한 편에 속하는 것 같네요. 야, 진짜 같은 한 표다. 이게 참, 이게 근데 진짜 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 외에도 대로변에 주차하고 투표하러 가서 10분 동안 1차선 길막하는 막차빌런. 막차빌런. 투표소 주차장에 주차한 뒤 투표 안 하고 옆 김치찌개 집에서 밥 먹고 가는 주차빌런. 투표 사무원한테 컴투스 프로 알고 카드팩 대신 뜯어달라고 부탁하던 대리가 참. 이게 맞거든. 근데 이게 좀 자기 손 말고 다른 사람 손 거치면 이게 약간 좀 초심자의 행운, 이게 비기너스 럭 대리가 차 하면은 등등 여러 빌런들이 더 있으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인상 깊었던 것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 투표 사무원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별일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루 13시간 동안 투표 서비스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안녕. 자, 이런 사연이네요. 확실히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래 알바를 하다 보면은 좀 특별한 직업이잖아. 그리고 그쵸? 좀 빌런을 많이 보게 되는데 확실히 정치가 좀 사람을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 뭔가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정치 얘기만 나오면은 특히 흥분하고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쵸? 물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정치에 막 그렇게까지는 막 뭐 관심도 없고 그렇게 막 엄청 관심도 없고 막 딱 공약 보고 투표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뉴스 잘 안 보고.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그 뭐야, 제가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혹시 저는 약간 진짜 좀 괜찮은 사람이 독재를 하는 건 어떨까? 약간 요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해요. 그냥 생각만. 좀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인가요? 좀 이상한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되게 매번 바뀌는 것보다 한 명이 딱 맡아가지고 쭉 하면은 약간 뭐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도 할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그걸 어떻게 걸러냄? 아, 그게 문제긴 한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없음.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보고 자기에게 이득되는 후보를 뽑는 거겠죠, 그쵸? 그쵸. 뭐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예. 자, 일단 뭐. 아니, 그냥 뭐, 사람들이 항상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고 항상 뭐, 같은 한 표네 이러면서 막 한숨 푹푹 쉬잖아. 그쵸? 그래서 약간 진짜 이상적인 사람이 오히려 독재를 해버리면 어떡하나, 어쩌나, 어쩔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쵸?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꼼디! 괄호 열고, 최대한 길게. 자, 진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대한 길게 괄호 닫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 자. 저의 공익 시절 겪어본 여러 빌런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저는 저희 지역 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시설 특성상 빌런이 많을 수밖에 없었더랬죠. 첫 번째 빌런은 쌈닭 할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할머니였는데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소지하고 다니는데 소리를 가장 크게 해놓고 노래를 쉬지 않고 틀어내는 빌런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짓을 다들 모여서 TV 보는 곳에서 했다는 것이었죠. 만약 노래가 시끄럽다며 TV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항의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바로 싸움이 붙어서 쌈닭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었더랬죠. 자, 주크박스 괴인. 두 번째 빌런은 냄새 빌런입니다. 그분은 계절이 바뀌기 전까진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며 냄새가 날이 갈수록 응축되는 분이었는데요. 당뇨에 요실금까지 있어 오줌을 싸서 말려서 찌릉내가 정말 지리게 났더랬죠.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라도 치매기가 있으셔서 절대로 제대로 조준하는 법이 없어 바지에 다 묻히고 화장실 바닥에 갈겨놔 화장실 냄새의 주범도 이분이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시설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식사라는 것이었죠. 그분 때문에 식권을 1,000원 주고 사놓고 식사를 포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더랬죠. 저희 공익들도 어르신들 배식이 끝나고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마지막 순번으로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냄새가 빠지지 않아 그날은 밖에서 먹는 날이었죠. 찌릉내 빌런이네요. 그쵸? 좀 슬프네요. 근데 뭐 치매기도 있고 막 당뇨에 요실금까지 있으신다니까. 그쵸? 세 번째 빌런은 저의 시의 빌런이었는데요. 이분은 온갖 공공기관 국가시설들을 돌아다니며 자기 맘에 들지 않는 것들을 전부 상위관에 문의를 넣는 분이었더랬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면 일단 담당 공무원을 찾습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의 응대가 시원찮으면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당신 상급자 나오라고 난리를 치고 또 그 상급자에게도 난리를 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윗선 그리고 넘어서 시장까지 만나야 만족하고 수그러드는 사람이었죠. 네. 제가 살고 있는 시의 공무원이라면 이분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도 코로나 전에는 이분이랑 한 달에 한 번꼴로 면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시설 공무원이 먼저 띠껍게 응대해서 자극을 했는데요. 그 빌런이 흥분해서 욕설에 패드립까지 박다가 공무원이 경찰을 불러 예절 주입을 시켜줘 저희 시설에는 그런 일이 없게 되었더랬죠. 패드립 또 약간 이런 거겠죠. 뭐 너그 부모가 뭐 그렇게 가르쳤냐 막 이런 거겠죠. 그쵸?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마지막 빌런은 스캇 빌런이었는데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나와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1층 복도 한가운데에 똥이 있는 겁니다. 무료한 일상에 하나의 이벤트가 찾아온 저희 공익일동은 신이 나서 CCTV를 돌려봤는데요. 8배속으로 한참을 돌려보다 긴 바지를 입은 할아버지의 바지 끝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하고 그 할아버지의 인상착의를 기억한 후 바둑 장기실로 바로 뛰어가서 그 할아버지를 찾았고 저희 공익일동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더랬죠. 자, 뭐 퀘스트 깨나요? 자, 근데 선임이 그 사람 많은 데서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어르신 복도에 똥 싸놓은 거 어르신이죠라며 큰 소리로 똥 아우팅을 시전했고 할아버지는 얼굴이 벌개져 뭔 개소리냐고 역정을 내셨더랬죠. 제가 할아버지를 따로 불러서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가 하더군요. 스캇 빌런 호감 도작을 이미 망쳐버려 따로 불러서 얘기해도 자기가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더랬죠. 사실 그 할아버지가 자백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생겨서 좋았더랬죠. 이상 코로나 덕에 거의 6개월은 꽁으로 놀았던 공익 시절 빌런 썰이었습니다. 곰바. 아 이런 사연이네요. 아니 근데 야 이거 좀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안 힘들었나 보다. 약 사연만 보면은 되게 힘들 것 같거든. 뭐 근데 꿀 빨았다고 하네 본인 스스로. 아 노인 이거는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막 냄새 막 찌릉내 맡아가면서 하고 막 똥빌런에 막 뭐 개척한 게 아니라 아닌 것 같은데 일은 열심히 하네. 아 코로나 때문에 시설 폐쇄해서 쉰 거 아 그냥 쉬었어? 그냥 쉬고 그냥 시간은 그대로 흐르고 그런 거야? 진짜? 야 와 진짜? 와 진짜 나 현역으로서 이렇게 아 저 할 말이 없네요. 아 진짜 기가 차네. 아니 좀 그렇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쵸? 뭐 다들 고생하는데 뭐 공익이라고 고생 안 하고 뭐 현역이라고 고생 안 하겠습니까 그쵸? 닌 누워 있었잖아 10년화가 아니라 아니 롤토체스 챌린저는 나 그냥 격리 기간 때 한 거라니까. 격리 기간 때는 원래 휴대폰을 줘요 죄송한데 원래 24시간 주는데 우리 부대는 24시간으로도 안 줬어. 9시에 주고 10시에 막 받아가고 그랬었어요. 휴대폰 더 주냐고? 휴대폰 주지 그럼 안 줘? 자, 뭘 몰랐어. 자, 다음 사연입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꼼디! 괄호 열고 하이톤 최대한 족같이 억텐으로 괄호 닫고. 자, 빌런과 괴인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학창시절 괴인을 제 손으로 정의 구현한 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장면을 떠올리면서 과몰입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이거 사연자분이 눈을 감으래요. 눈을 감으셨나요, 다들? 자, 다들 눈을 감아주세요. 자, 눈 감으셨죠, 다들? 자, 눈 감아주세요. 때는 바야흐로 2014년, 지금은 24살인 제가 17살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그저 그런 남들과 별다를 바 없는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남고에 들어간 저는 고1 때 여느 학창시절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더랬죠. 제 학창시절 때에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제법 있었고 이를 핑계로 야자를 빼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학원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유행이 선도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강의가 매우 핫해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물론 그 당시 기술이 발전했던 때가 아니고 대중화되기 전 시절이어서 대부분 인터넷 강의를 PMP를 가지고서 듣던 때였습니다. 저도 PMP를 가지고 부모님 등골을 빼먹으며 인터넷 강의를 깨작이고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더랬죠. 자, 그러던 고1 2학기가 끝나갈 무렵 부모님께 딜을 하여 명절 때 모아둔 제 돈을 보태 아이패드 미니 3라는 혁명적인 기기를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구입. PMP에서 태블릿으로 바꾸자 귀찮게 인강을 미리 기기에 다운받지 않아도 스트리밍으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패드는 핸드폰이 아니기에 아침 조회 시간에 걷어가지 않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휴대기기였고 학교 내에 교사용 와이파이가 있었는데
비번을 뚫어내서 합법적으로 학교를 독서실 마냥 이용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때 앵그리버드 많이 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2015년 겨울, 고2로 올라가게 되면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2로 올라가서 별반 다를 바 없이 새로운 반에 적응한 지 며칠 되지 않은 2015년 2월 어느 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친구들과 놀면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고 있던 아침, 담임 선생님은 내일도 졸업식으로 학교를 쉬지만 오늘은 졸업식 준비 때문에 선생님들이 바빠서 학교 차원에서 일찍 종례, 걸어 열고 조례라고도 하죠. 걸어 닫고를 해주겠다면서 점심도 채 먹기 전인 11시에 학교를 끝내줬습니다. 진짜 빨리 끝났네요. 자, 다들 눈 감고 계시죠? 그쵸? 눈 감으세요. 저도 눈 감고 읽고 있습니다. 들뜬 마음에 저는 집에 일찍 갈 생각으로만 머릿속이 가득해 가방만 들고 얼른 학교를 나와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버스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아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가방에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패드를 책상 속 서랍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고민을 하던 저는 버스를 다시 타고 학교에 갈까 하다가 내 책상 서랍에 넣어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집에서는 아이패드가 없어도 되니 내일 아버지께 부탁드려 반에 가서 아이패드만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오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쵸. 다음날 저는 계획했던 대로 아침에 곧바로 아버지 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해 반 교실의 제 책상통을 확인했는데 이게 웬열? 제 아이패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쵸. 멘붕이 왔지만 졸업식 날이라 담임 선생님을 포함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별로 없고 당장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일단은 교실을 빠져나와 아이패드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린 뒤 일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는 어떻게 된 일일까 궁예질을 하다가 잠이 들었더랬죠.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해보았지만 앞불싸 저희 반 교실이 글쎄 CCTV 사각지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족같은 경우가 나에게도 존재하구나, CCTV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담임 선생님한테 지랄 발광한다 해서 잃어버린 아이패드가 뚝딱 다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한테 제 이미지만 씹창날 걸 생각하니 일단은 담임 선생님께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명탐정 코난으로 빙의해 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개새끼가 내 아이패드를 가져갔을까? 평소에 제가 다른 새끼들한테 원한 살 짓을 하지 않는 편이었기에 원한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건 어떤 열등감에 찌든 새끼 괄호 열고 저를 지목하고 있네요. 가 부러워서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코난의 빙의에 추리질을 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 새끼가 뇌가 있는 새끼라면 훔쳐가서 곧바로 중고나라에 팔거나 아는 지인에게 넘겨버렸을 것이라 추측했죠. 그래서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수준별 수업, 국영수는 ABC, 실력별로 반을 나누어 수업을 나누어 수준에 맞추어 이동하는 수업, 그쵸? 을 하기 위해 반을 이동하여 수업을 준비하는데 어떤 옆반 개새끼가 아이패드 미니 3를 큰아버지가 사줬다고 자랑질을 해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잃어버린 아이패드 미니 3 골드 색상으로 제가 잃어버린 아이패드와 너무 판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패드에 별다른 기스라든지 제 것임을 입증할 흉이 없어서 씨발려 내 거 같긴 한데 자랑질 존나 해대니까 좆같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야 너 아이패드 잃어버렸다 하지 않았냐? 이거 너 거 아님? 이랬지만 저는 병신마냥 큰아버지가 사줬다는데 아니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도 보통 약간 이러면 믿는 편이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자기가 아니라는데. 개자식은 며칠을 더 아이패드를 자습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자랑질을 존나 해대면서 학교에서 놓고 다니는 일이 없을 정도로 무라일체가 되어 껌딱지 마냥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상실감을 뒤로하고 저 새끼 아이패드가 내 것 같다는 확신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약간 심증이 있을 때가 있어. 이렇게 저거 아무리 봐도 물증만 없는데 심증이 있을 경우가 있죠. 갑자기. 그쵸? 하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저는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저 아이패드가 내 것임을 어떻게 증명해서 조져버릴까 궁리했습니다. 이미 공장 초기화를 비롯해 제 흔적은 모두 다 사라졌을 것이며 GPS 추적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제 흔적을 찾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쵸. 그러던 중 떠오른 것이 IEMI 인터내셔널 모바일 이퀴먼트 아이덴티티 라 불리는 말기고유식별 식별번호라 불리는 시리얼 넘버였습니다. 시리얼 넘버 SN이라고 하죠. 사진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애플 제품을 비롯한 여러 전자제품들은 동봉되어 오는 상자 표면에 스티커 형태로 시리얼 넘버라 하여 시리얼 넘버라는 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보여주셔도 됩니다. 또한 제품에는 이와 같이 공장 초기화를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고유 일련번호는 바뀌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나 다른 여러 이유 추적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도 IT를 좋아하지만 이때에도 전자기기에 관심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상자를 찾아 시리얼 넘버를 메모지에 적어두고 가방 속에는 혹시 몰라 아이패드가 배송되어 온 시리얼 넘버가 부착된 상자도 챙겼습니다. 괄호 열고 이 상자는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이든 선생이든 보여줄 목적 괄호 닫고. 자, 철저하네요. 그쵸? 다음날 거사를 치르기 위한 날이 밝았고 학교에 도착한 저는 그 새끼를 만날 수준별 이동 수업 시간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이동 수업 시작 전인 쉬는 시간 교실에 먼저 도착한 저는 그 새끼를 기다렸습니다. 그 새끼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패드를 들고 교실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쵸? 저는 거사에 실패할 것을 염두에 처음부터 지랄하지 않고 평소처럼 아이패드 진짜 부럽다 난 이래서 좆같은데 라는 바람을 잡으면서 오랜만에 추억 겸 좀 구경하고 싶다고 하면서 잠금 해제를 요청했고 병신 새끼는 제 게임에 넘어가서 싱글벙글하며 잠금 해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저는 곧바로 책상으로 가서 천천히 구경하는 척하며 주머니에 넣어둔 종이를 꺼내 시리얼 넘버를 하나씩 대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자리 대조해 나갈 때마다 제 입가에는 슬슬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자리에 가까워질수록 분노가 상승하며 이 개새끼를 목을 졸라 죽여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법대로 라는 원칙을 좋아하던 저는 곧바로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내 아이패드 가지고 지껏마냥 연기했네 이거 내 거 맞지? 라고 말하자 그 새끼는 아가리에 꿀을 쳐넣은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어버버버 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아니라면서 잡아대는 열연을 펼치길래 저는 이 개새끼를 내 손으로 목 졸라 죽이기에는 아까웠기 때문에 곧바로 제 담임 선생님과 옆반 담임 선생님이 있는 학년실로 향했고 제 담임과 그 새끼 담임에게 이 내용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실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저에게 얘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냐고 경찰에 신고하고 학폭위에 넘길지 합의를 볼지 두 선생님이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선 내일 결정해도 되겠느냐며 두 선생님께 말씀드린 뒤 집에 와서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또 이럴 때만 기독교라며 경찰까지 신고할 것 없이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설득 아닌 통보를 냈습니다. 종교는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깨어있는 기독교인이시래요.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종교 관여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자, 이거 좀 알아주시고 집안이 모태신앙인데, 그쵸? 뭐